제가 다음번에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필수입니다. 다음번 항목은요, 아이가 되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어떠한 강제나 강압이 아닌 과정에서 새로운 음식에 대해 탐험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라는 확신을 스스로 가지게끔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먹이면서 막 속이면서 입에 쏙 집어넣던지, 사실은 제가 연우가 안 먹을 때 제 첫째 은교에게 야 연우 이것 좀 먹여봐 막 이러면은 걔가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연우야 선물 줄게 입 벌려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연우가 아무 생각 없이 입을 벌려요. 근데 거기에 브로콜리 쏙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속임수가 되는 건데, 어쨌든 속임수나 벌을 주거나 뭐 이런 강제 강압이 아닌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의 목표는 아이를 정말 내가 신경 쓰고 있고 적극 지지해주고 있고 아이가 스스로 먹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느끼게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점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뭘 먹고 또 얼만큼 먹는지는 이제 아이의 그 관할 영역인 거예요. 사실 이제 서빙하는 음식은 우리가 선택해서 제공을 하지만 이 식탁에 아예 딱 제공이 된 상태라면 그 음식이 거기서 무엇을 먹을지와 얼만큼 먹을지는 이제 아이의 일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개입을 하면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음식을 탐험할 그런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드라고 하죠. 그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벌을 준다거나 강제성, 강압성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그 바톤을 이제 아이에게 주고 나는 서포팅해주는 그 환경 조성에만 이제 전력을 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음식을 접하고 뭐 배우고 먹어보는 그 능력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 시간을 서포팅해주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그 가이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의 입으로 절대 침입하지 말라. 입 벌려서 그냥 쑥 눕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되게 뜨끔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항목이에요. 아이의 그 먹을 수 있는 능력, 그 책임 여부, 이런 권한을 되게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먹고 새로운 음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기반이 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아이 허락 없이 음식이 아이의 입 안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하고요. 어떤 이제 단계의 아이들은 뭘 먹여주려고 할 때 만약에 뭘 입에 넣어주려고 한다라면은 그거를 내가 먹을래요? 뭐 말래요? 이렇게 뭐 말로 말을 하지 못하는 단계의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때도 아이가 뭐 그 음식이 이거라면 음식한테 이렇게 막 다가간다거나 뭐 입을 자기가 먼저 벌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인을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준비가 됐다,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식습관에 있어서 변화 프로젝트를 토끼와 함께 주려고 한다면 초반에는 오히려 아이가 어른을 테스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팅하냐면 나는 절대 네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먹으라고 한다고 먹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래서 이럴 때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미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모나 혹은 그런 식습관 컨설팅 코치가 너가 준비되기 전에는 절대 강압적으로 먹이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롤플레잉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안 먹으려는 아이는 부모와 그 아이의 롤을 거꾸로 바꿔서 롤플레잉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줘보면 아이가 그 권력을 이제 가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나 식사 시간에 있어서 되게 정말 항상 강압적인 먹어라 뭐 이런 대우를 받고 자기의 그 힘이 전혀 없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서 이렇게 서로 거꾸로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접시에 조금씩 나눠줄 수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사이즈를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들도 이런 거를 이제 나서서 하겠다고 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막 더 어지러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잠깐 정신없다 엄마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마음을 먹고 롤플레잉의 기회를 주면 그렇게 분별
분배까지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롤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롤이잖아요. 식사 시간에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자기가 한번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기가 더 잘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먹여보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식사 시간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그 식습관이라든지 얼만큼 먹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냥 그날 있었던 일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규합의 장, 서로 소셜라이징 하는 그 기회로 삼으면 좋고요. 간식 시간이 됐건 식사 시간이 됐건. 하지만 이 시간에 그 안 먹는 애한테 또 집중을 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안 먹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부정적인 식사 시간의 이미지로 남는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먹는 거에 대한 또 해보면 좋은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이게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식사 시간이 어떤 색깔일지 뭐 이런 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붙여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그 식사 시간에서의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food is fun 이라는 포스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막 비주얼라이징 해서 컬러풀하게 되게 만들고 이거를 이제 붙여 놓으면은 우리가 뭔가 강압적으로 식사 시간에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해서 행동하던 그런 행동들이 그걸 보면서 이러면서 다시 리마인드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행복하고 긍정적인 식사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다르게 액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잘 안 먹는 아이가 용기를 내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이드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음식에 대한 맛과 질감, 그리고 냄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부모나 뭐 친구나 혹은 뭐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먹으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먹는 그 과정에 있어서, 먹는 음식에 있어서 묘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물 때 나는 앞니로 사과를 베어 물었고 혀를 사용해서 내 이 뒤로, 이빨 뒤로 움직였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크래커를 씹는 거는 되게 쉬워. 왜냐면 이게 내 입에서 녹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햄버거를 삼키기 전에 씹는 거는 더 오랫동안 씹어야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잘 안 먹는 아이에게는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학교가 됐건 집이 됐건 그런 아이들이 다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랑 먹으면서 먹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고, 먹는 기쁨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먹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다각도로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도 잘 먹는다는 거죠. 해보면 좋은 활동 또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럼 오늘도 우리 행복한 육아해요.